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4차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고,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게 이제 올해 도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때 김정은을 고리 초청해가지고 어떻게든 남북 정상을 해보겠다 해갖고 그동안 반일 죽창가를 외치다가 지금은 일본한테 바짝 엎드려 버렸지 않습니까? 뭐 일본 눈치 보느라고 그냥 설설설 기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그 일본 눈치 보는 것도 진짜 뭐 경제 때문에 본다면은 예.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북한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이 고리 좀 불러오려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여름밤의 꿈이다. 예.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북한이 핵 포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선다면은 미국으로서는 그 상태에서 북한을 만난다면요. 미국의 대북한 기조, 북한에 대해서 왜 미국이 불신하는가 중에 하나는 이란에 대한 핵 기술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번에 물론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서 그 저번에 이란에 대해서 어떤 협상한 게 있어요. 유럽하고 미국이. 이란은 핵 포기하고 그다음 미국은 경제 제재 풀고 예. 그걸 트럼프가 탈퇴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악화됐는데 그래도 미국이 가장 그 불신을 가지는 것은 왜냐하면 미국이 왜 불신을 또 가지냐 그 이야기 하자면은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바이든 뭐 사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대요. 이번에 이 내각도 유대인이 아주 많고요. 그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란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모사드입니까? 모사드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이란 발전소 고장 그 폐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불신 물론 이제 그 협상은 돌아갈 겁니다. 협상은 해가지고 이란이 핵사찰 받아들이게 하고 이거는 항상 중동의 가장 큰 불안 요소니까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요소니까 유대인의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미국 정치인들이 예. 이걸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란의 핵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예. 이란의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있죠. 이게 북한의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희가 이 정도 알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신하고 불안감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 이번에 트럼프가 그 플로리다 돌아가면서 마이웨이 틀었더라고요. 이 마이웨이식으로 가는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때 오히려 행복했다. 겉으로는 이게 그렇죠. 트럼프는 우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그 보수 지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장사꾼이지. 예.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좌지만 그래도 결이 좀 맞는 데가 많아. 특히 북한 문제는. 예. 그런데 같은 진보 쪽이 들어섰는데도 바이든이 훨씬 불편한 관계.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게 외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못 내냐 하면은 북한의 완전히 보호자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는 결국 북한하고 불편한 관계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하고 했지만 트럼프는 돈 때문에 그랬고 근데 바이든은 중국을 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중국이 너무 패권주의로 나가니까 예. 경제는 엄청나게 컸는데 저는 그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어른이 그 머리 안에는 아기의 뇌를 가지고 있다.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예.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두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체구는 완전히 뭐 자이언트가 됐는데 예. 그 머릿속에 든 거는 거의 뭐 오랑우탄 뭐 유인원 뇌처럼 조그만 뇌가 들으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전쟁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한마디로 전체주의 독재 국가잖아요. 예.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왜 중요하냐면 전쟁을 잘 안 일으킵니다. 국민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독재의 국가는 그 수령 우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중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중국한테 대해서 미국보다 더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핵 포기를. 이러니까 지금 둘 관계가 뭐 빠르면 다음 달에 늦으면 4월 달에 정상회담 갖고자 한다는데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탑다운이니 뭐 밑에 바텀업이니 했는데 이런
상황이 정리가 안 된다면 괜히 만나서 싸움만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미국과는 트럼프 정권 때부터 쿼드 네. 이른바 아태 지역 집단 안보 협의체 아닙니까? 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거기다가 인도 태평양 전략 거기 동참하라는 그런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양다리 전략으로 이렇게 솔직히 하기 싫은 거죠. 예, 버티고 있는 데다가 화웨이 등 그 IT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크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걸 배제해야 한다 하는데도 지금 그것도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게 못하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우리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이라든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전제 자체가 미국하고는 너무 틀려요. 너무 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봉합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느냐. 저는 못 낸다고 단언합니다. 예. 예. 그 점이- 제가 몇 개 맞췄잖아요. 예. 그 점이 사실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면서도 안도를 예. 하면서도 우리와 관계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아니요, 있다.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진짜 보수인 분들은 안심하는데 예. 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안하죠. 예. 어쨌든 뭐 외교안보 문제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국내적인 문제, 통합. 이 부분도 또 우리하고는 내세우는 모토는 똑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 처음에 취임할 때 그랬죠. 통합 얘기했고, 지난번 신년사에도 통합하다가 통합하니까 사면 얘기로 이렇게 오해하나? 그래갖고 포용으로 바꿨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신년 연도 회견에서도 사실은 이 국민적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네. 입장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면 문제가 오히려 국민의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문제만 해도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사면 문제 나오니까 선거가 다가왔네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렇죠. 그게 이 정권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을까? 그걸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진정성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취임할 때 이야기한 통합, 진정으로 통합을 바라면서 이때까지 끌고 왔다. 우리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 법무장관 안 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네. 이 검찰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는 이런 사람들을 장관시키고, 그 다음 조국같이 일방적으로 어떤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종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우리 178사석이라고 맨날 그러셨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뭐 야당은 물론 야당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당이 잘못한 것도 있고 다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반대파는 철저히 짓밟고 예. 원하는 대로 국정을 끌고 가는 일방 독주식의 그걸 볼 때 이 통합이란 말을 한 게 구두선에 불과했구나. 예.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사면 문제만 해도 있죠. 네. 진정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면이라는 화두를 꺼낸 게 이게 진정으로 했다. 이걸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보수들이. 그럼요. 그런데 우리 보수들이 그걸 진정한 보수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전 대통령을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사면만 내가 나오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사면 반대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댓글에 올라왔더라고. 왜 반대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진정으로 국민 화합을 원하고 통합을 원해서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만은 이게 선거용이다. 이낙연이가 내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선거적인 그런 프레임 속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야권 분열을 노린 사면이었다. 이거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난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그 법을 통해서 174석의 법을 다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낸 거 있죠. 그 법대로 하고 공수처법이라든가 하고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법치가 아니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통합에 관해서도 저는 바이든이 취임 연설에서
통합이란 말을 110몇 번 했다고 뭐 네, 나온 것 그렇게 나와 같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우선 그분은 의회 민주주의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원 의원을 30 몇 년 했고 30 몇 년을 하여튼 60년대부터 했고 그다음 부통령을 부통령이 미국에는 특이한 게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의회 정치인은 완전히 뭐 달인이에요. 그리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왜냐하면 또 지금 미국에서 있죠. 하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원입니다. 미국의 그 어떤 청문회를 전부 다 상원에서 하죠. 그다음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 중에 상당 부분 그 연방에 관한 건 상원에서 전부 다 또 그렇죠. 의결이 돼야 상원은 됩니다. 권한이 상원이 워낙 크죠. 그게 어디 상원이 뭐 세네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로마 시대에 그 원로원. 원로원이죠. 그게 국가에 가장 존경받는 물론 그 지금 상원의원 중에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만 네. 기본 개념은 우리 미국을 이끌어 나갈 원로들이다. 각 주의 대표 각 주에 2명씩이죠. 그래 50개 주니까 100명인데요. 근데 지금 50대 50이에요. 물론 부통령이 의장이니까 그 타이 브레이크라 그래요. 그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도 없고 바이든은 자기가 소수 때도 그 상대방 공화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많은 걸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미치 매코넬이 네, 그 공화당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인데 그분하고 너무 친해. 그래서 그 바이든은 통합이란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이번에 또 결정적이었던 거는 1월 6일 의사당 그 트럼피안들의 난입 사건이었어요. 난입사. 그건 뭐 5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경찰관 1명, 그다음 그 시위대 4명. 그거 겪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많이 받았고,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 할 미국 의회에 네. 폭도가 난입해서 사람이 5명 죽고 기물이 마구 파손되고, 거기에다가 그 컨페더레이트 플래그라고 해서 남북 전쟁 때 남군 그 국기까지 든 사람도 있었고, 그거는 미국을 가르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걸 겪으면서 바이든도 사실 뭐 그날 그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한 날이었지만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통합이라는 거 진짜 할 겁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번에 내각 중에 공화당 인사가 없더라고요. 네. 그 좀 예전에 오바마 때인가요? 윌리엄 코언인가 누군지 그 있었어요. 공화당 사람을 국방장관 임명하고 이랬는데 그런 통합의 정치로 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말은 통합을 많이 하는데 국회 보세요, 국회. 그러니까요. 상임위원 다 독식. 아니 이때까지 독식이고. 그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참 중요해요. 그거는 야당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의결을 통해서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는 통합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놓고 뭐라고 읽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 그럴 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안에서 그렇죠. 대깨문의 비판을 받는 비문하고의 통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뭐 국회의원을 잠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지고 오히려 불신, 예. 협잡 예. 또는 권모수수가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상당히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광로의 역할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막 밀어붙이기로 그러니까 폭주 열차를 몰고 있는 거예요. 174석을 얻었더라도 있죠. 예. 대통령이 만일 바이든 같은 그런 의회주의자 모든 건 의회에서 타협과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지금 공수처법 일방 통과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통합해야 되고 비록 다수당이지만은 소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서로 설득하다 안 되면 이제 표결로 가지만 최대한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소수의 말을 들어주는 게 그 민주주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그 여권은 있죠. 소수의 말은 우리 정의에 반하는 불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오히려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쇄해야 할. 없어져야 될. 예. 뭐 귀태라고 그랬나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통합이라든가 동맹, 예. 국내에서 그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고 다 똑같은데 말만 그 같죠. 의미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3, 4개월 제대로 굴러갈지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입니다. 예, 바이든도 있죠. 국내 정치 상황도 미국 대사라든가 통해서 다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 한국이 그 북한 전단살포법 금지하고 지금 청문회 뭐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바이든은 진짜 민주주의자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볼 때 민주주의의 어떤 그를 하는 나라를 볼 것인가? 만일 우리나라 같이 있죠. 우리 나름대로는 경제력은 세계 10위 그러지만은 사실 작은 나라고 인구 이런 걸로 봐서 그다음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작은 나라가 있죠. 세계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려면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어떤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스위스라든가 유럽의 소국들 있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 안 해요. 그런 나라도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나라 상당히 적습니다. 인구도 뭐 몇백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 어디 도 하나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스위스를 아주 선진국으로 좋은 나라로 보는 이유가 철저한 민주주의.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다면은 졸부로 보는 거죠. 아, 2차 5.16 나오나 돈은 좀 벌었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하는 거, 겉은 민주주의고 사실은 독재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존경받을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돈 가지고 존경 못 받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짚기로 하고요. 국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